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갈 차례죠. 자, 21번은 우연물의 분명 중에서 요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염소산염류, 질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과염소산염류 다 요 인류 우연물이죠. 그래서 요 인류 우연물의 특성이 요게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인류 우연물의 그 지정 수량은 아염과 무, 그 다음에 부질료, 그 다음에 과중이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때 5월 31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0kg, 300kg,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요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질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그래서 요 아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부가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가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일본의 요 염소산염류는 지정수량이 50kg죠. 자, 질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죠.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 과염소산염류 지정수량 50kg죠. 그래서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요 나머지는 다 50kg인데 질산염류만 300kg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질산염류만 2등급이에요.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요 산화성 고체의 저장 및 취급 방법인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인류가 요게 산화성 고체죠. 자, 인류의 특성은 불연성이에요. 그다음에 산소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조회성이 대부분이죠. 즉,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류염물의 요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은 대부분 다 산화성 고체고 수용성, 물에 잘 녹는 물질이죠. 그리고 다 불연성이에요. 자신은 타지 않고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분해 시에 산소 방출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조회성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요 무기 과산화물은 금수성, 물과 접촉하면 산소 발생시킨다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가연성 물질과 접촉이나 혼합을 피해야 되는 거. 우연물은 다 마찬가지고요.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의 접근을 피해야 되죠. 그다음에 요 조회성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흡수해서 녹는 현상, 이걸 우리가 조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회성이 있는 물질은 여기 물속에 보관한다는데 이게 틀린 거죠.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조회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하고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4번에 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에틸 알코올의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증기 비중, 그래서 요 증기 비중은 어떤 물질의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에틸 알코올은 여러분이 알코올의 일반 식이 있죠? CN에 H에 EN 플러스 1에 OH죠. 그래서 N이 1이면 CH3OH, 이게 메틸 알코올이죠. N이 2개면 C가 2개, H가 5개, OH, 에틸 알코올. N이 3이면 C가 3개, H가 7개, OH.
프로필 알코올이죠. 그래서 N이 1이면 요게 우리가 메틸 알코올, N이 2면 에틸 알코올, 그다음에 N이 3이면 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돼요. N이 3까지죠. 그래서 지금 요 에틸 알코올의 증기 비중이니까 에틸 알코올의 분자량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탄소의 원자량이 12가 2개가 있는 거죠. 자, 수소는 1인데 총 6개가 있는 거죠. 산소 16. 그래서 분자량 계산하면 46이에요. 그러니까 증기 비중은 분자량 46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1.5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염소산 나트륨. 자, 염소산이 뭐예요? 염소산이 HClO3가 요게 염소산이에요. 여기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NA가 들어가면 NaClO3 이게 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거죠. 아니면 K가 들어가면 KClO3 염소산 칼륨이 되는 거죠. 다 이거 뭐예요? 인류염물의 산화성 고체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자신은 불연성, 인류염물 불연성 맞죠? 강한 산화제 맞아요. 자, 유리를 녹임으로 철제 용기에 저장한다. 이 염소산 나트륨은 다 이 철제를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철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동식물 유류의 규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기 기준과 수납 저장 기준에 수납되어서 저장 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의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 엄금을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는 동식물 유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오염물에 해당되지 않죠. 동식물 유류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다음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요 장소도 설치 허가, 제조소 설치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4번에 화물 자동차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운반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 자동차 운반할 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4번으로 문제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26번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 자, 인화점이 높은 거 찾아내려면 여러분 우선 대부분 사료오염물이기 때문에 유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그 1석유류죠. 자, 1석유류는 아세톤, 가솔린, 그 다음에 벤젠, 톨루엔, 콜로디온, 메틸 에틸 케톤, 그 다음에 피리딘, 그 다음에 헥산, 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개미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아세토니트릴, 그 다음에 시아노아수소, 이런 정도 여러분이 1석유류, 그 다음에 2석유류는요, 개미산, 초산,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근유, 그 다음에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그 다음에 크실렌,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히드라진, 이게 2석유류죠.
그다음에 요 삼석유류, 아닐린 담금질류, 그다음에 중유, 그다음에 클레오소트유, 그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그다음에 글리세린 있죠. 아담중 클레 니트로벤젠이 들어가야 되네요. 니트로벤젠, 그다음에 글리세린, 그다음에 메타 크레졸. 그래서 지금 1번에 니트로벤젠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삼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클로로벤젠, 클로로벤젠은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톨루엔, 여기 톨루엔 있죠? 톨루엔은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에틸벤젠, 요건 특이한데, 여기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인화점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화점이 커지니까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 요 삼석유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2석유류가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가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 찾을 때는 우선 사류 오염물 같은 경우 유별 구분이 가능해야 되죠. 다음 27번 가죠. 자, 내용적이 2만 리터인 옥내 저장 탱크에 대해서 저장 또는 취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 요거는 그 탱크에 여러분 용량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이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요 공간 용적을 빼줘야 돼요. 탱크의 용량은. 자, 내용적이 지금 얼마예요? 2만 리터죠. 여기서 공간 용적은 내용적에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니까 100분의 5가 가장 그 작은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가 1000이 나오니까 19,000리터가 탱크의 용량이니까 요만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의 그 공간 용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28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육류오염물 특성이에요. 자, 육류오염물은 이건 산화성 액체죠. 자, 품명은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요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육류오염물은 다 산화성 액체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불연성 물질이죠. 자, 1번에 요 과염소산은 유기물과 접촉할 경우에 발화오염 있는 거 맞고요. 과염소산, 불안정하며 강력한 산화성 물질 맞죠. 자, 과산화수소는 알코올이나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가 아니고 녹는다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질산은 부식성이 강하고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즉 NO2 발생시키고 또 산소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다음에 여러분이 요 할로겐간 화합물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3브라브롬, 5브라브롬, 5브라요드. 요 세 가지죠. 할로겐간 화합물. 다음 29번 가죠. 자, 안전거리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거리 나오면 7000V 초과, 35,000V 이하, 그 다음에 35,000V 초과, 그 다음에 요 주거용, 그 다음에 가스 시설이죠.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 그 다음에 그 유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 문화재죠. 그래서 암기는 요거는 3m 이상, 5m 이상, 10m 이상, 그 다음에 2, 3, 5죠. 20, 30, 50m 이상. 그래서 문제는 병원이니까 병원은 30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답이 되는데, 이 안전거리는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30번. 자, 저장하는 우연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5배. 지정수량의 15배 이상일 경우, 그리고 내화 구조죠. 저장소가 옥내 저장소예요. 이럴 경우에 보유공지를 물어본 거죠. 이건 여러분이 문제 답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아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려면 머리에 지나요. 그래서 지정수량의 15배니까 10배 초과 20배 이하죠. 근데 내화 구조예요. 그러니까 2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 2m 이상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1번 가죠. 자, 31번은 디에틸 에테르 특수 인화물이죠. 그래서 요 D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틸기가 에테르. 자, 이 에테르라는 것은 어떤 기에 가운데 산소를 두고요. 뒤에 어떤 기가 들어온 거죠. D라는 것은 여기 두 개예요. 에틸은 C2H5죠. 디에틸 에테르라는 것은 에틸기가 두 개니까 여기에 에틸기가 들어간 거죠. C2H5 가운데 산소가 있고요. 또 C2H5 레디칼이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디에틸 에테르 특수 인화물.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 굉장히 낮아요.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비전도성이므로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정전기를 발생한다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금방 나와요. 디에틸 에테르는 요 필터 같은 거 할 때 정전기 발생 때문에 이 정전기 발생을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특수 인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디에틸 에테르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과산화물 생성 방법, 디에틸 에테르에다가 KI 용액, 요도와 칼륨 10% 용액을 갖다 가해서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된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제2류 연물인 유황, 대표적인 연소 형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유황이라는 것은 황하고 유황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류 연물이죠. 그래서 연소의 형태를 물어본 건데, 여러분 요 황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돼가지고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증발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이 연소의 형태는 시험에 매번 나와요. 자, 표면연소, 코쿠스, 숯, 목탄, 금속분. 증발연소, 고체는 황,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그 다음에 사류 오염물이 다 증발연소하죠. 자, 분해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자기연소, 내부연소라고 하는데 이건 다 오류오염물. 근데 확산연소는 기체가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확산하면서 연소하죠. 그래서 기체가 확산 연소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33번 가죠. 자, 오류오염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이 뭐예요? 오류오염물, 화기엄금이죠. 자, 이 화기엄금은 바탕에 무슨 색? 화기가 적색이죠. 그래서 이 적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화기엄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해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게시판 설치 기준, 그래서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우연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한다는 거. 자,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그다음에 주의사항 게시판. 자, 인류의 알카리 금속 화산화물, 금수성이죠. 삼류의 금수성, 물기 엄금. 그래서 물은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 이류의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은 화기주의. 그 다음에 이류의 인화성 고체, 삼류 자연발화성, 사류, 오류, 화기, 엄금,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4번 가죠. 자, 질산이 공기 중에서 분해될 경우에 유독한 갈색 증기의 분자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질산이 HNO3죠. 자, 요놈이 공기 중에서 분해할 경우에는 물이 생기고요. NO2, 이산화 질소 생기고 산소가 방출이 되는 거죠. 요건 4몰이 열분해가 돼가지고 4몰의 물하고 2몰의 NO2가 나오죠. 4몰이 나오죠. 반대로 했네요. 2몰의 H2O가 나오고 4몰의 이산화 질소가 나오죠. 그래서 발생되는 그 갈색 증기는 요 놈이에요. NO2. 요거의 분자량을 물어본 거죠. NO2의 분자량. 자, 질소의 원자량은 14에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산소가 16, 요게 2개죠. 그러면 46이 되는 거죠. 분자량은.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질산은 육류연물의 산화성 액체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햇빛에 분해되면 NO2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단백질 검출할 때 요 진한 질산을 갖다 가하면 무슨 색?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단백질이 있으면. 다음 35번 가죠. 자, 35번은 탄화 알루미늄 1몰을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그 종류하고 양을 물어본 거죠. 자, 탄소, 탄화니까 탄소하고 화합을 했다는 거죠. 뭐하고? 알루미늄하고. 그래서 이걸 탄화 알루미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Al4C3죠. 자, 요 놈이 물과 반응을 시키는 거죠. 자, 물과 반응을 시키면 요 알루미늄이 요게 3가예요. 그래서 AlOH3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기고요. 뭐가 생기겠어요? 메탄 기체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알루미늄이 4개죠. 그럼 여기 알루미늄 4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탄소가 3개죠. 그럼 여기 탄소 3개, 3이 돼야 탄소의 개수가 맞죠. 자, 알루미늄하고 탄소는 맞았는데 수소 맞춰줘야 되죠. 자, 수소 여기 4, 3, 12, 3, 4, 12. 수소가 24개죠. 그럼 12가 들어가야 수소가 24개. 산소 여기 12개 맞죠. 자, 발생하는 기체는 메탄이고 3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메탄 3몰. 요건 2차 실기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가. 36번 가죠. 자, 36번은 C6H2 NO2가 3개라는 거죠. 니트로기가 3개. 여기에 OH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가 2개, H가 5개, NO2가 있는 거죠. 자, 요건 뭐예요?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낸 것이 요게 토루엔이죠. 토루엔에서 마찬가지로 수소
3개를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죠. OH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페놀이에요. 페놀에서 수소 3개를 밀어낸 거죠. 그리고 NO2가 들어간 거예요. 요걸 우리가 니트로기가 3개니까 트리, 니트로, 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TNP 또는 피크린산. 요거는 오류 우연물의 니트로 화합물이에요. 요건 결정체죠. 다시 말해서 고체예요. 자, 요거는 질산 에틸이죠. 요거는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죠. 요놈은 액체예요, 액체. 질산 에스테르류는. 자, 공통성. 자, 니트로 화합물이다. 니트로 화합물은 TNP만 니트로 화합물이죠. 또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액체다. 이 액체는 질산 에틸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무색의 방향성 액체다. 액체는 질산 에틸만 해당이 돼요. 둘 다 에탄올에 녹는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1, 2, 3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바로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음 37번 가죠. 자, 37번은 종류가 다른 우연물을 동일한 웅내 저장소에 동일한 실에 같이 저장할 경우에 틀린 거. 유별을 정리해서 서로 1m 이상 간격 둘 경우 저장할 수 있는 경우 요건 1, 1, 1. 그 다음에 여긴 3류, 그 다음에 5류, 6류가 해당이 되고 2류하고 4류가 서로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류하고 3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 이건 자연 발화성만 해당이 돼요. 3류. 1류하고 3류의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요 5류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요. 요 1류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제외가 되는 거죠. 알제. 그 다음에 1류하고 6류는 같이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류는 요 인화성 고체만 4류 우연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요 4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갖다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요 1류 우연물하고 황리는 동일한 웅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1류하고 자연 발화성, 황린이 자연 발화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웅내에 저장할 수 있어요. 같이. 다음에 2번에 1류하고 6류 우연물 같이 저장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에 1류 우연물 중에서 요 알카리 금속은 제외해야 되죠. 제외하고 5류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죠. 여기서 이게 틀린 거예요. 제1류 우연물 중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제외한 1류 우연물하고 5류 우연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다음에 4번에 2류 우연물의 요 인화성 고체하고 4류 우연물은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1번에서 요 4번까지만 암기하시고요. 5번, 6번은 잘 안 나오니까 1번에서 4번까지는 꼭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38번 가죠. 자, 이 38번은 우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자, 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는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건 잘 못 봐요. 저는 그 화학공장에서 뭐, 한 30년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많이 봐왔지만요. 이건 어떻게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 알루미늄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요 밑에는 지게차가 와서 지게발 갖다 집어 넣어 가지고 차로 이걸 운반을 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요런 거 우리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 사항 중에서 표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의 표시 사항은요. 운반 용기의 제조 연월, 제조자의 명칭, 그다음에 겹쳐 쌓기 시험 하중 이런 거는 이렇게 겹쳐 쌓아요. 그래서 겹쳐 쌓기 시험 하중하고 운반 용기 종류에 따른 요 중량도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반 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운반 용기의 제조 연월 표시해야 되고요. 제조자의 명칭도 들어가요. 겹쳐 쌓기 시험 하중 들어가고 용기의 유효기간 요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가죠. 자, 지하 탱크 저장소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탱크 전용실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탱크 전용실 안쪽, 이게 탱크 전용실이면 여기 탱크 설치하죠. 요 안벽, 안쪽하고 요 벽하고 요 거리를 지금 몇 미터 이상? 0.1m 이상 띄워야 돼요. 그래서 2번도 0.1m 이상이죠. 그 다음에 자갈, 이건 5mm 이하의 자갈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9번은 여러분이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40번 황해 성질로 오른 거, 유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류연물. 자, 전기의 양도체다. 전기를 안 통하는 부도체예요. 물에 매우 잘 녹는다. 물에 안 녹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한다. 예, CO2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하죠. 황하고는. 그 다음에 미분은 분진 폭발 위험이 있다. 예, 황가루는 분진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KNO3 질산 칼륨하고 황가루하고 그다음에 숯가루하고 섞어서 뭘 만들어요? 흑색 화약을 만들죠. 그래서 황해 성질로 오른 것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